예, 여러분, 날씨가 꾸물꾸물한 가운데 지금 이 전국도요, 안개 전국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고정 출연자가 되시는 거네요. 매주 나오시. 예. 예. 지금.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말씀을 할 때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1인 미디어 중에 가장 유력한 채널에서 불러 주셔서 저는 이제 다른 걸 떠나서 예.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예. 민주당의 활력 좀 불어넣고 뭔가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원님에 대한 인간적 의리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는 상황이라서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날도 정봉주 아니면 안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음. 정봉주를 통해서 민주당이 한번 이겨보자.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저는 그런 의도로 지금 우리 형님을 모시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긴박한 이야기. 근자에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완벽하게 분석하는 분이 처음이에요. 그럼요. 예. 굉장히 깜짝 훌륭하죠. 놀라요. 예. 예. 깜짝 감사합니다. 놀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좀 깨진다는데요. 돌아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도 정봉주 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민주당 예비후보 정봉주입니다. 예. 제가 이제 어제부터요. 예. 어제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하는 새벽에 예. 토마토 뉴스를 나갔는데 새벽에요? 예, 새벽에 잠도 안 자고? 7시 반에. 예, 새벽이네.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7시에 새벽에 회의를 하니까 우리가. 예. 그런데 이제 그 전날은 새벽 2시까지 회의를 하는데 딱 제 전략 컨설턴트가 이런 어드바이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폴리테이너 시대를 여는 거 참 좋다. 그리고 정치를 좀 가볍게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끌어내리고 대중의 눈높이로 간 거 박수 받을 만하고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시장의 언어가 필요할 때이다. 웃음기를 좀 빼자. 그래서 이제 어제 아침 웃음기를 뺐어요. 그랬더니 낮에 전략 공천 발표를 해버려. 어찌 웃지 않을 수가 있으리요. 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일장일단은 있는데 예. 또 봉도사 같은 느낌이 안 나면 또 이상하기도 해. 예. 자 어쨌건 지금 뭐 긴박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면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장 이제 후보 공천을 예. 전략 공천으로 하겠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랑설레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일각에서는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썰도 있고 있죠. 아니면은 민주당 지도부 비대위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안을 갖고 예.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예. 안도 있는 것 같고요. 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어찌 됐건 경선을 통해서야만이 이 붐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데는 생각이 변함이 없거든요. 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저는 이제 비대위를 비판하거나 공격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갑이고 예. 저는 어쨌든 의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당 지도부나 이렇게 공격하던 자세에서 좀 스탠스를 바꿨어요. 공격해봐야 안 바뀌더라 이들은. 순응하기로. 아니 수능도 아니고 그냥 이제 객관적으로 그전에 그 비판할 때는 핏대를 올리거든요. 왜 핏대를 올리냐면 이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증이 있었던 것 같아. 예. 근데 안 바뀝니다. 예. 그들은 그들대로 살고 저는 저대로 살고 다만 이러이러한 경로의 차이점과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만 해주자. 예. 내가 열을 내갖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자. 예. 에? 이런 거는 이제 쓸데없는 노력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비대위에 고민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면 서울시장이 좀 위기는 좀 참신한 경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 조그맣게 송영길 대표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송영길 대표 개인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대표가 급했죠. 조금 더 천천히 정말 서울시 나오고 싶고 서울시를 위해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희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그런 그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일찍 하니까 송영길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산 거예요. 저도 송영길 대표의 어떤 그 사심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급했어요. 과정이 좀 많이 급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른바 쉽게 해서 그 본회도 허슬 플레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까지 됐냐면 원래 송영길 대표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서울시에 나오면 인천 지역구 개항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 이재명 후보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다 했어. 네. 근데 송영길 후보가 저렇게 허슬 플레이를 함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도 거기를 못 가는 불상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있죠. 예, 지금 못 갑니다. 가면 진짜 웃음꼴이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런 것을 송영길 대표가 좀 급히 가면서 만들어준 난맥상이다. 또 하나는 계속 서울시 의원들이 오히려 먼저 야 우리 지금 후보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송영길 불출마 선언했으니 송영길도 그 차출하고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서울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먼저 몇 명이 제안을 했으면 모양이 예뻤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끌어당겨서 예. 못 이긴 척 한참 고민하다 나오는 거랑 나가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땡겨주니까 바로 나오는 거랑 약간 다른 거죠. 그렇죠. 제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그 저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듣는 게 역대 이렇게 당원들이 나가라고 격려하고 밀어서 이렇게 나오는 후보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무척 그 전에 봉도사는 막 자기가 먼저 급히 나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노출이 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보기 좋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그런 모습이었으면 하나 아쉬움이 뒤늦게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이제 그건 아쉬운 건 아쉬운데 예. 이제 뒤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 비대위에서 야, 그 송영길 대표가 꼭 흥행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뭐 박주민도 냈고 정봉주도 내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로도 흥행이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선언적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지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결정이 복잡할 때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당원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원의 바다에 던져버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건 경선입니다. 근데 경선이 안 될 거라고 미리 지레짐작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지점이 있거든요. 예. 뭐 어제까지만 해도 그 전략공천이 이낙연을 위한 게 아니냐라는 예. 썰이 돌았지만 정보에 의하면 이낙연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예. 모든 기준을 여론조사에 맞춰서 집어넣어 봤더니 제일 잘 나오는 사람을 민주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을 할 생각인 것처럼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누군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예. 예. 우리말 있잖아. 한식에 죽나 척매에 죽나 그게 그거라고. 한 표로 떨어지나요? 만 표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지율이 한 10% 차이 나면 이 사람은 안 돼 이런 식의 배제의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론조사를 여러 명 붙여봤더니 이 40%, 사람이 다 10%나. 제일 잘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을 지금 뭐 공천을 하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지지고 볶으면서 막 뭔가 활력이 쏟아지죠. 저쪽이 지금 전략공천을 오세훈을 했기 때문에 예. 모든 중심은 민주당으로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시선이. 아니 그리고 송영길 대표 나오고 그 박주민 정봉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우리 당원분들 제가 이제 당원들의 함정이 빠져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박주민이 송영길을 꺾는 거가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정봉주가 송영길을 그래서 송영길이 꺾이면 이건 경선이 되는 거다 흥행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프로세스에 맡겨놨어야죠. 근데 어쨌든 지금 예. 어제 이상한 발표를 해요. 예. 자, 전략 공천할 수도 있고, 추가 공모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있는 사람은 배제하겠다는 건 아니다. 근데 전략 공천하겠다. 뭐 이런 거. 전략 공천이다. 전략 공천을 이렇게 세 가지 경로로 해석을 했어요. 예. 그럼 결국 이거거든요. 자, 어떻게 좋은 후보를 찾아서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할게. 좋습니다. 비대위 마음대로 하세요. 비대위 마음대로 하시는데 지금 시점에는 결론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다 나오라 그러세요. 예. 경선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전 경선하는데 경선하기 전에 적합도 조사를 해서 3명 내지 4명을 압축하겠다? 괜찮습니다. 예. 하세요 그렇게. 어쨌든 저는 그 3명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3명에서 빠진다? 그래도 당의 결정이면 따라야죠. 그럼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권리당원들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지지하는데 3명 안에 못 들어간다? 예.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상해요. 진짜 10몇 년 만에 정치한다고 나왔는데
한 10% 가까이 가는 적합도가 나와요. 예. 그 당에서 조사한 거는 양강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당에서 조사한 거는. 예, 근데 이제 이건 제 정보기 때문에 예.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양강 그럼 누구요 한 명은? 아, 송과 저가 나왔다는 거예요. 정봉주하고. 송정. 박주민을 제꼈다는 거예요. 일송정. 일송정. 그런데 그 박주민 제꼈다 그러고 사람들 대단하네. 그래서 박주민은요 2, 3년 전에는요 제 옆에 서지도 못했어요. 저 옆에 숨도 못 쉬고 있었어요. 이렇게 세월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요. 입지가 예. 바뀌는 건 그래, 순간이죠. 입장이 바뀌는 거 한순간이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경선하자. 그리고 경선의 길은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른쪽에 이제 페이스북에 좀 글을 살짝 쓰려고 그래요. 지금서부터 하는 얘기 말씀을. 지금 이제 상황이 묘하게 됐어요. 예. 자, 첫 번째 우리 당에 지금 당면한 최고의 과제가 뭡니까? 우리 당에 민주당에. 당면 과제? 예, 검찰 선진화죠. 그렇죠. 검찰 선진화법의 국회 통과입니다. 그 대통령 국무회의 통과하고 대통령 사인까지 받아내는 게 우리 지금 5월 9일까지 5월 8일까지 9일까지의 임무입니다. 예. 검찰 선진화법.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제가 지방선거 좋은 결과 내는 거죠. 예. 자, 지방선거 좋은 결과 내야 되는데요. 오늘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4월 23일 날 박병수 의장이 미국으로 간대요. 예. 그럼 의사권을 넘겨야 된다. 예. 넘기면 좋죠. 그런데 넘기는 문제도 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박병석 의장도 한 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누구를 찬반을 찍든지 간에 의결 정족수에 3명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필리버스터가 만약 들어간다고 하면 180석이 동의를 해야지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가 있는데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우리 살라미 전략으로 쪼개기 전략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 필리버스터로 치고 나오게 되면 네. 정의당이 반대하게 되 필리버스터는 반대하지만 또 이 검찰 선진화법 통과도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상황이. 예. 그런데 4월 한 23일, 25일쯤에 검찰 선진화법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데 현역 의원들이요? 의원직을 사퇴해버려. 아, 그거 안 되지. 지금 한석이 부족한데. 바로 답 나오잖아요. 아. 이상한 상황이 제가 이거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요. 오늘 7시 회의 때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비대위 내부에서 이 실무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방송에서 새나서 최초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현역들이 배제돼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5월 2일까지 검찰 선진화법이 통과가 안 돼서 하루하루 초를 다투는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들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게 현역 의원들은 5월 2일까지 무조건 의원직을 사퇴해야지 자격이 생깁니다. 출마 자격이. 예. 30일 전에 사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월 2일까지 사퇴를 해야 돼요. 예. 5월 2일과 4월 30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예. 4월 30일까지 사퇴라면 그리고 그게 수리가 되면 그 지역은 보궐. 6월 1일 날 재보궐선거를 같이 해요. 아, 그렇구나. 예. 근데 5월 1일이나 2일 날 사퇴하면 내년에 합니다. 그러네. 그럼 또 욕먹지, 이것도. 이것도 욕먹죠. 그럼 4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4월 30일까지는 검찰 선진화법 통과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현역은 출마 못하는 상황이 와요. 서울 경기 공이 그렇습니다. 고민에 빠지시잖아요. 이런 측면이 있네. 지금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울에 송영길 전 대표가 나가면 한석이 나가야 되고 박주민도 있어요. 박주민도 나가야 되고 둘 중에 한 명 나가야 돼요. 만약 되면. 이따가 경기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안민석 조정식 있잖아요. 안민석 조정식. 아, 이렇게 되네. 또 이게 참 이런 상황이 되네요. 아니 그래서 검찰 선진화법을 4월 24일까지 한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4월 23일 물론 일정은 있었지만 박병수 의장이 이렇게 되면 5월로 일정을 밀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박병수 의장하고 2007년 BBK 이명박 특검법 상정할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정무위 그 위원장이었었어요. 예. 근데 그때도 뒤로 자꾸만 빼더라고. 본인이 독박 쓴다고. 근데 지금도 국회의장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저는 미국에 가는 4월 23일 날 미국에 가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도망가는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는데 어쨌든 4월 중에 그래서 기사 보면은 4월 중에 국회 선진화법 통과 난망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국 5월달 초로 하루 이틀 상관. 하루 이틀 상관인데 5월 2일 날 예를 들어 통과한다고 보세요. 그럼 5월 2일 날
통과되기 전에 의원직 사퇴하면 안 되잖아요. 네. 5월 2일 날 딱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의원직 사퇴하려고 했더니 국회에서 이거는 보궐이 본회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네. 본회의 의결을 해야 돼요, 의장이. 예. 그럼 4월 3일 날 해요. 자격이 안 돼. 야, 이게 좀 그러네. 예. 그래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서울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현역 의원을 불가피하게 물리적 일정상 배제할 수도 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송길 의원 빠지면요. 난 몰라. 일단 던지고 나 빨리 사표 수리해 주세요. 난 서울시장 나갈 거야. 이게 그럼 표결을 붙이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다 반대하면 사퇴 수용 안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반대하면 한석이라도 뭐 한석이 좀 아쉬운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사실 아니긴 하거든요. 살라미 전술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살라미 전술을 쓰는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양론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2, 3일씩 막 임시국회 계속 열어가지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썰어보겠다. 야, 아무튼 이런 변수가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현역 배제. 그래서 현역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너무 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굳이 김동연도 있고 염태영도, 제가 이제 안면서 적극적으로 돕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거는. 김동연도 있고 염태영도 있고, 그러니까 현역을 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서울도 박영선도 있고 추미애도 있고, 우리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분도 계시고, 예? 그다음 정봉주도 있고. 이렇게만 말하면 다 알아. 신기하게 사람들이. 아니, 난 누굴 얘기했는지 나도 모르는데 나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다 알아. 나는 모르는데 다 알아. 난 한 번도 그분 이름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저는 시몬의 시몬 씨는 좋아해요. 시몬. 너는 좀 가을에. 시몬, 너는 가을에. 따라라 우수수 떨어질 때. 아재 맞네. 노래 들려. 우리 딱 그래도 아재래도 시몬 씨가 나오잖아. 아니, 요즘 노래는요. 요즘 노래에는 그런 가사가 없어요.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 노래에 무슨 뭐 낙엽이 우수 이런 거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확실히 제가 봤을 때 어제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그분을 위한 전략 공천은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아니더라고. 아니,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 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모니터링을 할 거 아니에요. 너무 반감이 심하니까. 어쨌든 뭐 그런 얘기 뭐 우리가 할 필요 없죠. 그분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런 측면이 있죠. 이제 핵심 지지층이 요즘 근데 세월이 금방 가요. 봄인가 하면 곧 가을이에요. 핵심 지지층이 굉장히 비토하는 후보는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저는 이제 그 지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론조사만으로 저 사람은 경쟁력 있네 없네를 결정하는 것보다 경쟁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주목도를 높이면서 민주당에서 후보를 막 으쌰으쌰해서 뽑아 올려서 그 후보가 본선 가는 거랑은 다르다. 그럼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마음은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여론조사 한번 뭐 1,000명한테 돌려보고 이 사람의 경쟁력이 있으니 이 사람을 공천하겠다 같은 마인드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마인드가 민주당을 망치는 마인드일 수 있다. 그럼요. 관심을 증폭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송영길하고 그냥 붙여놨으면 야, 정봉주 송영길 이긴다는데 택도 없어. 근데 누가 옆에서 택이 있을지 없을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길고 짧은 건 재봐야 되는 건데 이러면은 논란이 시작이 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건데. 진짜 선거 전문가 솔직히 민주당에 없는 것 같아. 이해찬 대표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뭔가 이렇게 그림을 잘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이게 사실은 언론의 주목도 높여서 어떤 경우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케이스. 저 양반이 대통령 될 수 있을까? 후보도 못 될 걸 하는 그 분위기에서 2% 3%에서 시작했어요. 바람 타서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저평가된 대표적인 정치인 저는 정봉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해보려 그러면 뭐가 터지고 해보려 그러면 뭐가 터져가지고 이게 아까 그 지점이 좀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너무 웃음 코드가 많아서 사람들이 뭐 저 사람 가볍다 이런 느낌 들지는 모르겠는데 정책이나 이런 역량이랄까 어떤 이해도는 저는 민주당 정치인 중에 최고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역대 최강의 기획위원장 전략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황은 정치는 상상력인데
또 외부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상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비대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대위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오늘 새벽 7시에 우리 회의에서 제가 야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게 거기다 또 한동훈까지 등판을 했잖아요. 그럼 절대절명의 과제가 뜬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정봉주 의원 자체가 예. 나만 서울시장 후보가 돼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 서울시장 가져와야 돼 이 역할 때문에 막 으쌰으쌰하는 바람을 불러일으키려고 동분서주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흥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봉주 의원과 매주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여기서 갑자기 서울시장은 우리가 전략 공천할 거야. 그러면 나머지 뛰던 사람들은 예. 맥이 빠지거든요. 근데도 전 계속 뛰었어요. 맥이 안 빠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예. 내일은 어떤 태양이 뜰지 모른다. 그냥 계속 뛰었어요. 근데 기분은 좋더라고. 왜 그러냐면 하루 이틀 쉴 수 있었으니까. 다음에 예. 근데 지금 그 여론조사도요.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봉주를 안 넣었어. 예. 언론들이. 예. 근데 넣자마자 지지율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참 이상한 현상이에요. 이상하긴 당연한 현상 아닙니까? 아니 근데 사실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저를 지지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한 2군데쯤 있어요. 예. 그분들 자체 돌려봤어. 아. 돌려봤는데 두 자릿수가 나온다는 거야. 10% 이상 나온다. 예. 그 숫자까지 딱 주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원들이 왜냐면 그분도 열심히 나가라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당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땐 사람들의 뜻이 모일 땐 거기에 뭔가 그 길이 있다. 그래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의아했는데 아니 정말 이변이 난다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오세훈은 껌이거든요. 오세훈 자꾸만 세다고 그러는데 껌. 예, 껌이 아니라 껌. 껌. 세다고 그러는데 우리 뇌는요 묘한 구조예요. 이 뉴런이 100만 개 아닙니까? 이 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확 인식이 바뀌어요. 우리 고정 인식이 무서워요, 뇌는. 그렇죠. 근데 오세훈이 세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누가 그냥 은근슬쩍 다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세훈 안 셉니다. 언론이 만드는 이미지죠. 사실은. 그렇죠. 보세요. 역대 그 광역단체장을요 3번 한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그렇게 많나요? 3번 한 사람이요? 광역단체장? 많지 않지. 없어요, 거의. 네. 그러면은 단체장은 보통 8년쯤 하면 2번쯤 하면 할 일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횟수와 무관하게 오세훈 시장은 3번 했어. 3번 했는데도 당신 뭐 했는데? 그 세빛 둥둥선 말고 뭐 했는데 또? 5선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잘못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뭐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 앉혀놓고 아니 오 후보님 뭐 하셨는데 뭘 부족해갖고 3번까지 하고 4번째 또 하려고 그래요. 이러면 우리 정치 정할못 이런 분들도 벌써 4번째야? 이렇게 4번 한 사람이 어딨어? 그 뭘 하셨는데요? 그럼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소리말 그만하시고 저거 했잖아요.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서울시장 던지고 갔죠? 무상급식 반대했잖아요. 이번에 들어서서 뭐 하려고 그런 줄 아세요? 따릉이 없애려고 했어요. 따릉이. 예. 그러다가 이제 마지못해 이제 다시 뭐 깨졌죠. 근데 예. 그 무상급식도 그렇고요. 따릉이도 그렇고요. 서민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서민이 원수야. 그렇더라고요. 아니 무슨 집안 가문의 원수 중에 서민이라는 있나? 서민 지금 단국대 교수하고 원수인가? 오세훈이 하는 정책 중에 안심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예. 나는 정말 저소득층한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이거 랜덤으로 돌려서 해요. 그게 무슨 정책이야? 아니 그래서 이분은 정말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적이었지 서민들을 위한 저소득계층을 위한 일을 하는 그 철학적 배경이 안 보여요. 저는 진짜 서울 시민으로서 예. 오세훈만큼은 꼭 끌어내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좋은데 그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정책이거든요. 오세훈 씨는 정책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책으로 하는 순간 두루뭉술하면서 그 이미지 좋은 거로 가요 그냥. 오세훈 시장은 윤석열 전행에 대해서 서울시는 윤석열 전행에 맞서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 선거로 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해요. 야, 그러네 진짜. 정치 선거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론조사 결과 보게 되면 50%가 부동산
토지 뭐 주택 공급과 부동산 정책이 있거든요. 이건 두 번째로 깔고 1번을 정치 선거로 가져야 돼요. 윤석열의 전행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장을 정봉주 또는 민주당을 뽑아달라. 그리고 국무회의에 앉잖아요. 그렇죠. 네. 국무회의에 앉아갖고 잘못된 장관 자격으로 문제 제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용산 국방부 이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대 민주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민주당 대 윤석열로 가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비켜라 오세훈 나와라 윤석열이에요. 네. 아 그거 맞죠. 그거 맞죠. 그래서 그럼 민주당 경선에서 무조건 이기고 본선 가면 사람들이 아이 그만 싸워 이러거든요. 그만 싸우는 조중동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재밌는 게 이게 윤석열 심판 선거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취임하기 전에. 아이씨. 아 그땐 취임했죠. 20일 동안이니까요. 그때 막 윤표청과 불어줄 때예요. 그때 우리는 오세훈 지어버리고 오세훈 찢어버리고 윤석열과 20일 동안 붙어야 돼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윤석열과 붙을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누굽니까? 이 지금 후보 중에 한 분이 전화해서 이번에 정책 선거해야 된대서, 이거 보세요. 정책 선거하면 무조건 집니다. 정책 선거하면요. 정책 선거하면 사람들이 일단 안 봐. 예. 토론을 안 봐. 재미없어서. 그분은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 금방 알아요? 딱 보면 알잖아 느낌이. 정책 선거하면 안 보고요. 네. 안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오세훈의 기존 중도층에 소구하는 사람 좋은 이미지로 쭉 가요. 그래서 우리 후보 중에요. 비주얼로 하게 되면 제가 오세훈하고 맞짱을 뜨는데, 오세훈은 점잖은 아저씨 이미지지만 저는 세련된 강남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 있어서도 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걸 갖고 강남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생각만 진보지 외모는 우리 옆집 사람 같아. 그리고 하는 행동도 평생 강남에서 살았어. 그게 우리한테 친근감 훨씬 더 있어. 좀 비하기 심해요 지금. 어디가 강남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아니면 말고. 나는 어떤 거냐면 네. 나이랑 상관없이 활동적 이미지가 난 너무 좋고요. 네. 우리 의원님은. 네. 그리고 뭐랄까 이렇게 친근한 이미지 때문에 왜 사실 있잖아요. 서울시장쯤 되면은 옆에 가까이 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요? 이 어떤 권위주의적 느낌 때문에. 저는 가까이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지.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네. 자 어쨌건 저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떠나서 민주당 서울시는 물론 전략 공천하겠다는 것도 경선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도부 비대위원회가 그 서울시장은 이제 뭔가 폭넓게 열어놓고 뭔가를 하겠다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 경선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했던 그 후보가 여론조사에 잘 나와. 네. 근데 그분 안 나오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은. 네. 그러면서 지금 막 한참 선거운동 해야 될 후보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느라고 또 아무것도 못해. 그렇죠. 그러면 주목도는 떨어져. 오세훈은 지금 전략 공천 받아가지고 사실상 여론에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정봉주 후보가 막 치고 올라가. 예. 그래서 막 컷오프 같은 거 막 치고 올라가. 예. 이러면서 주목도가 높아져서 그때 가서 지던 이기던 상관없이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예. 아까 윤석열 심판 선거로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실제로 전횡을 막기 위해서 그 인수위 기간을 보니까 너무 전횡이 심해. 전횡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젠다를 세워야 된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런 거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늘 인용하는 게, 예? 이게 뭐 복잡해 맨날. 뭘 인용하시려고요? 뭐 인용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메가더 장군이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시인의 청춘이라는 시를 많이 이용해요. 그 메가더 장군이 그러면서 청춘을 뭐라고 하냐면 아주 단단한 무릎과 밝은 홍조 띤 얼굴과 이게 청춘이 아니라 청춘은 무한한 상상력과 열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신선하고 좀 젊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젊음은 나이의 젊음이 아니라 정말 이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이고 세상을 바꾸고 저 전행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열정이 젊음이거든요. 예. 그런 거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그럼 서울시장 이야기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예. 자, 다음에 이제 경기도로 한번 가볼게요. 예. 그럼 아까 그 현역 배제 요 논리대로라고 하면 경기도도 굉장히 이상하게지네요. 내가 오면서 지금 그 현역 의원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그거 훅 빠졌고 그씨 그럼 우리 뭐 배제되는 거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든 일에는 신의 깊은 뜻이 있으니 숨은 뜻이 있으니 낙담하지도 말고 희열하지도 마라.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대로 가게 되면 경기도 그래서 시간을 끌었잖아요. 난 비대위가 시간 끈 게 좀 수상해. 거기도 전략 공천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전략 공천 아닌데 이렇게 되면 현역 배제 공천으로 5월 중으로 경선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예. 진짜로. 경선이 5월 중으로 넘어가게 되면 현역은 무조건 못하니까. 주저앉혀놓고 예. 나머지 사람들. 그리고 지금 명분이 되잖아요. 한동훈까지 들어왔는데 야 이게 검찰 선진화법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경기도는 누가 나가도 이겨 이런 현역들이 깝깝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은 염태영 후보가 굉장히 유리해지는데? 염태영, 김동연 둘이 붙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예. 거네. 안민석 의원이 안타깝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하면 되는데 예. 야 근데 선진화법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의원직 사퇴를 받아줘?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정은 경선을 4월 말에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4월 24일까지 선진화법을 통과시키고 예. 근데 5월 달로 미루게 되면 현역들은 사실상 못 나간다.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네. 예. 그 전에 사퇴를 하지 않으면 재보궐도 사라지는 상태, 보궐선거도 사라지는 상태. 예. 지금 재보궐이 문제가 아니에요. 선진화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석수 하나를 못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계산하고 계속 있다.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걸. 예. 자,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는 김동연 후보가 예. 나름 잘 나오는 편이에요. 예. 근데 지금 김동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약간 비토하는 느낌이 있으셨잖아요. 아니 이런 거죠. 그 이심 김심이 아니다 나는. 이심 김심이 아니고 이심 무심이고. 근데 두고 쭉 보니까 이심 안심 쪽으로 더 가 있더라. 예? 이심 안심? 예, 이심 안심. 안민석? 예. 그쪽으로 더 많이 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안민석 의원한테 제가 그걸 했어요. 김은혜는 유승민 자격으로 온 거다. 자 보세요. 대구도 위험합니다. 대구도요. 홍준표에게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유영한테 간다고? 그럴 위험 지금 10% 차이 나잖아요. 예. 본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홍준표 위험해집니다.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을 만난 게 일정 정도 깐부가 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당에서 이제 어떤 모습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자신과 대척점에 서 있던 유승민, 홍준표를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배제하는 작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지금. 그런데다가 한동훈을 박았어요. 그러면 검찰공화국을 하는데 당에서 일사불란하게 본인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을 제끼면 그리고 한동훈을 박았으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1차 칼날은 겨냥하는 게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겠다는 건데 이거 상황이 위험해졌는데 그러면은 경기도도요. 불가피하게 당내 경선에서는 정치선거 캐치프레이즈를 들어야 돼요. 김은혜 한동훈 양날이 돼갖고 지금 오자마자 대장동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김은혜가. 그렇죠. 경기도 만약에 김은혜 같은 사람들이 되면 경기도가 뒤집어 놓겠죠. 뒤집어 놓을 뿐만 아니라 대장동을 들먹이면서 검찰은 검찰 내부에서 법원 내부에서 작업이 되면서 이재명 치기 아웃시키기 작업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안민석 의원이 지금 제일 그걸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김은혜 한동훈과 싸울 사람이 누구냐? 김동연이냐? 염태영이냐? 정봉주다 그럴 뻔했네. 경기도. 안민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이. 그렇죠. 설득력 있지 않나요? 그 이야기는 우리 인터뷰도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예. 지금은 경기도지사가 파이터여야 된다. 그런데 그게 한동훈 나오기 전에 인터뷰였거든요. 근데 한동훈까지 나왔어요 이제. 안면 몰수하고 전면전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돼요. 저는 생각보다 빨리 칼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상태로 보면 곧 머지않아 30% 20%가 무너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나마 40%대로 있을 때 빨리 쳐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속전속결로 간다. 네. 확실히 한동훈 그 내정은 굉장히 무리수인 건 맞거든요. 아니 일반적으로 무리수 아니에요. 본인들 뜻대로 하라 그러세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 끝을 보고 싶다. 국방부로 가라. 그 끝을 보고 싶다. 그게 무리수지. 유리수 아닌가요? 우리한테 결과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럼 뭐예요? 의원님 생각은 예. 빨리 해서 그러니까 그 봉심이 김심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 봉심이 김심은 봉심은 아니라는 거. 안심이죠. 봉심은 안심인데. 봉심은 안심이고 2심도 안심이더라. 예. 그럼 또 현역 배제에 또 걸려 또 그게 또 걸려. 또. 그러니까 지금 복잡한 상황이 된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풀지? 아니 그럼- 박병석 미국까지 말고 우리가 저거 그 안심합 그 검찰 선진화법 빨리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다음에 경선 들어가야죠. 사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민주당이 가져오면 예. 윤석열이 초반부터 고동이 엄청 불편해지죠. 왜냐면 민심에 막 그 뭐라고 심판을 받아버린 상태가 예. 되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는 전 수도권에서 2석 이상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저는요 저거 어. 서울시장 되면요 지금 서울지방자치경찰하고 그 협조를 받아갖고 용산에서부터 여기 그 한남동에서 용산 가는 차들이 있잖아요. 하루 24시간 다 검문할 거예요. 대통령 차량이 뭐가 없어요. 지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폭탄이 실린 차량이 따로 하루 종일 검문할 거예요. 아, 예? 어, 그리고 하루 종일 24시간 음주 측정할 거예요. 불법이든 뭐든 관계없어. 어차피 뭐 막가는 정치하겠다는 건데. 그럼 거기 대통령 차가 어떻게 다닙니까? 뭐 국가안보상으로 아유 안보가 어디 있어요?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울 시민의 안보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정봉주 테러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럼 이런 정도로 그 각을 세워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러면 예? 진짜로 그 정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할지도 모르죠. 실제로요.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박근혜도 엄청나게 가시였을 건데 예, 못 하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촛불혁명도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그리고 제가 첫 번째 공약 내면요. 서울 시민이 딱 모색해서 그 1호 공약을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그게 이제 빵 터지면 뭐 만약에 경선이 그냥 전략공천으로 끝나고 그걸 밝힐 시간도 없이 사라지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전략공천으로 가되 경선하는 전략공천으로 가게끔 쫙 또 몰고 있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 거죠. 예.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가지 안을 손에 쥐고 있기 예. 때문에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경선을 갈 경선할 수밖에 없을 예. 거다. 가는데 경선이 5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선진화법 진짜 통과시키고 선진화법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경선을 갈 수밖에 없다. 의석수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역으로 나오신 분들은 다 포기하고 몇 명 안 돼요. 국회 선진화법 나가라. 송영길, 박주민, 안민석, 조정식. 그러기 위해서 그 중에서 1명 내지 2명이에요. 근데 그 한석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야, 마음속에 있는 안민석까지 버리시네 지금. 너 안 돼. 아니 오면서 통하고 왔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해석을 다 해줬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 네. 송영길, 박주민을 못 나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니까 내가 못 나게 안민석을 버리시는 거네 지금. 아니 이게 사람이 이건 오해도 행복한 오해인데 아니 보세요. 국회 선진화법이 우선이잖아요. 그거 해놓고 경선 가야 된다니까. 네, 검찰 선진화법. 네, 검찰 선진화법. 네. 그거 해놓고 경선 가야 돼요. 네. 그러네, 그러긴 진짜. 그 전에 아무것도 못해요. 또 뭐 쓸데없는 얘기긴 합니다. 만시지탄이든지 좀 더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때 일주일 동안 연기한 게 의총 연기한 게 결국 내 발등을 찍는 악수였어요. 근데 닥쳐서라도 뭐 끝까지 몰려서라도 하면 좋은데 하면 제가 뭐 그거 통과시키면요 민주당 선거 유리해집니다. 유리해져요. 유리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찬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 유리해지는 데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선거장에 투표장에 몰려 나오게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민주당이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통과 못 시키면 지방선거는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뭐 주먹 다짐 좀 하고 자랐잖아요. 이게 UFC 같은 경우도 트래시 토크 하잖아요. 쓰레기 막 욕하고 막 거는 게 맥그리거가 트래시 토크의 1인자 아닙니까? 그거 하는 게 상대방 멘탈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바를 해요. 오버페이스 하면서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 하거든요. 이번에 국회 검찰 선진화법 통과시키잖아요. 그 UFC에서 트래시 토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이요 오버하게 돼 있어요.
오버하게 돼 있으면요. 반국민적 정책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밀어붙입니다. 이미요. 윤석열 당선인 주위에 쓴소리한 사람들 다 사라졌어요.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안철수 팽당했잖아요. 싫은 소리 안 해요. 모두가 다 잘한다 그래요. 윤석열이 그 정권 교체의 동반자인 안철수 그쪽이 좀 불만이 있다고 하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 정도 멘탈인 사람이에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고. 아유, 안철수도 참 최진석 그 위원장 통해 갖고 우리가 우리한테 왔으면 이 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아유. 한참 이재명 후보가 네. 손 내밀 때 잡았어야 그럼요. 된다니까. 그 손 내미는 정책을 짠 게 우리 팀이었어요. 아마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면은 안철수계 한 서너 명은 장관 됐을 거야. 아니 그때 우리가 준 거는요 반 줬어요. 반이요? 예. 아 그때 협상할 때. 예, 반 줬어요. 반 준다. 와라. 예. 야 안철수 씨도 진짜 손목 자르고 싶겠네. 그런데 그 사람이 응.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안 된다는 자기만의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협상팀한테 1% 안짝이 승부다. 당신 3%를 반으로 나눠만 갖고 1.5%만 와도 우리가 이긴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고 5% 왔다 갔다 한다는 거 5%. 0.73이었는데. 예, 그래서 5%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기 거 3% 4%를 줘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5% 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이길 거를 윤석열이 이길 걸 예상하고 안 온 거네. 그렇죠. 윤석열이 이길 거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한 달 만에 팽당하잖아요 지금. 좀 늦은 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정치적 그 야합이 성공하기 쉽지는 않아요. 예. 기본적으로 저런 세력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했으면 박수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3월 1일 날 그 제야 어르신들께서 시민사회 운동 하시는 분들이 법륜 스님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윤여준 장관 이런 분들이 포함해갖고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후보들 사인해라. 이재명 후보 찬성했죠. 심상정 찬성했죠. 거기 안철수까지만 찬성하면 그럼 윤석열 빼고 찬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3명이 정책연대 후보 단일화 이걸 통해 갖고 이 3명의 표가 몰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대세 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쪽 사람들 지금 이제 만나요. 저쪽 핵심인 사람들을 그때 우리가 2월 14일 날 국민통합정부 던지고 나서 완전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도 지방선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 중요해진 게 예. 민주당의 170석을 지방선거 이기면 주도할 수 있고 그럼요. 지면은 제가 봤을 때 뿔뿔이 흩어지는 그래서 2년 후에 심판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룰 수 있다. 그 푸른나무님 자세히 보세요. 진짜 우리끼리 뭐 서로 이제 깔때기 들이대고 서로 그 자화자찬하면서 이런 게 아니고 이 지방선거의 정치공학적 중요성 송영길 후보 이렇게만 추상적으로 얘기했어요.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하고 나갈 사람 없으면 내가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 경기도에서도 지금 경기도는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이게 윤석열 정부와 맞짱을 뜰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 우리밖에 없어요. 능동적인 거죠. 그러면 능동적이죠. 아니 그리고 그 정도로 전국의 키가 되고 전국의 핵심적 변수가 된다라고 얘기한 건 실제로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사실상 뭐 예를 들어 서울시장하고요 경기도지사를 예. 우리가 진짜로 가져오면 윤석열이 2년 동안은 식물이에요 식물. 아 경기도는 모르겠고요. 서울시장 제가 가져올 수 있거든요. 서울시장 가져오면요. 저는 국무회의 나가서 얘기 안 합니다. 왜 뭐 얘기를 해요. 대통령 위대하신 대통령 가까이 그냥 눈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깜빡깜빡 그러면서. 그러니까 선거 이제 전략통일시니까 예. 선거의 기본 중에 기본이 바람이잖아요. 바람. 그렇죠. 근데 바람이 안 일어나면은 예. 여론조사대로 가버려요. 바람에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바람은 경선서부터 분다. 바람이 불기 위한 조건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 약자를 편드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몰려 나왔을 때. 그렇죠. 그리고 경선에서 항상 약자가 이변을 일으킬 때 경선은 성공하고 그게 본선 싸움에서도 성공한다. 요 몇 가지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뻔한 싸움은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뻔한 승부는 뻔하게 지는 거예요. 적당히 싸워서 적당히 패배하는 거거든요. 해괴하게 싸워서 기기묘묘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봉주의 유쾌한 반란 아니에요. 캐치프레이즈가. 야 이거 참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하고 매주 방송하는 이유도 그런 예. 거라니까요. 그냥 거만하게 예상되게 하면 민주당에서 누가 될 거야? 근데 저 사람들 여론조사 붙여봤더니 오세훈이 한 10% 이기고 있어? 그러면 선거 지는 거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의 매기로 쓰는 거야 일단은. 예. 근데 말고 봤더니 용이야 용. 음. 이 분위기로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런 그림을 못 그리고 있다 민주당이. 그거를 지금 이제 막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대세 기운이 저한테 오면 그거 막아도 못 막는 거예요. 흐름을. 묘하게 이게 그 신이 인간 세에 자주 개입하지가 않거든요. 뭔가 신의 개입에 징후가 있으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검찰 선진화법하고 요렇게 기기묘묘하게 엮일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일정이 엉킬 줄 알았어요? 야 현역 배제 이야기가 나올 줄은. 그 정봉주입에서 여러분 모든 방송 다 돌아다녀 보세요. 오늘 4월 14일 또 오늘이 얼마나 웃기는 날인 줄 아세요? 제 진짜 생일이에요 오늘이. 진짜? 예. 브라보. 아니 이 생일날 이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야. 천재. 정치 천재. 새날이 붙여준 별명 정치 천재.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현역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당에다 얘기를 했죠. 제가 먼저.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실무자들이 갖고 지금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실무자 어느 급에서 그러니까 국장 부국장 얘들이 정치 선수들이거든요. 그 보고했냐? 그러니까 비대위에 보고한 것 같습니다. 아 비대위 이제 고민에 빠지는 상황. 야 왜냐하면 검찰 선진화법이 조금 그 할까 말까 정의당 반대 때문에 깔짝지근한 게 있었는데 한동훈이 딱 들어온 순간 국민들 저울치가 바뀌었잖아요. 검찰 내부 목소리가 뭔지 아세요? 한동훈 살리기 위해서 검찰 죽였다예요. 맞습니다. 오늘 예. 뭐 다음 방송 주제이기도 한데 예. 윤석열은 검찰을 위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동일체인 몇 사람만을 위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윤석열 어드바이스 하는 주위에 법사는 없다고 하지만 예. 제가 그 봉도사의 자격으로 어드바이스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임기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임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풍수도 보고 그 국방부로 옮겼는데 그로 끝나는 게 아니다. 후임을 완전한 핵심을 쓰지 않으면 배신의 칼을 맞고 그 이후에 퇴임 이후가 너무나도 불행해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5년 동안 제왕학을 시켜서 그를 후계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거죠? 그럼 누군데요? 그러니까 한 나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한시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예요.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을 시키고 강남에 출마를 시키고 대선까지 나가게 만든. 그거예요. 참네. 아이고. 아무튼 근데 그런 그림은 4월 7일 재보선거 앞두고 서울시 한동훈 출마설 그때 돌았잖아요. 네. 예?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분들은 무협지를 많이 보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예. 정치는 모르고 권력 관계에 대해서만 너무 몰입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치를 모르다 보니까 정치는 국민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득표율을 하고 현재 지지율이 똑같은 사상 최후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걸 잘 이용해야 되는 게 민주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활용해야죠. 그리고 이거는요. 쉽사리 안 바뀝니다. 왜? 국방부 이전은 일종의 정치권의 유산균이에요. It's alive. 살아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 청와대 관저 쪽에 청와대를 이제 개방하게 되면 화장실이 필요한데 지금 문 대통령이 사실은 5월 9일 훨씬 이전에 비워줘야 5월 10일 날 청와대 개방하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지금 쫓겨나야 되는 상황까지 또 온 거예요. 아니 그렇게 무리하게 할 일이 뭐가 있냐고. 청와대 개방은요. 어디에 협조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서울시? 서울시 협조를 받아야 돼요. 제1호 공약하고 연동됩니다. 아 유추 가능한데? 뭔가 흔들리잖아요. 내가 먼저 까버릴까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요. 국민들이 저거였어 이래요. 정봉주의 힘이 저거였었구나. 근데 50%는 반대예요. 50% 찬성이에요. 찬성자들은 열광적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것도 뭐 싸우려고 들어왔네. 저 쌈꾼 이러거든요. 그래서 정봉주 파이터예요. 정치권의 UFC 파이터인 거 어떡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는 싸워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건데요. 그렇죠. 뜨뜻미지근하게 뭐 정책 대결하려고요? 아니 정책은 이미 2번, 3번, 4번으로 깔아놓는다니까요. 이게 간단하게 공약 두 번째 공약이 이거예요.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 강북 용적률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적률 풀어준 거 중에 기부 체납을 그 용적률만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입자들하고 2030 아파트 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건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지. 아까 정책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강북 전성시대를 여는데, 자, 어쩌고저쩌고 불균형 발전 이런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거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습니다. 강북은 어떤 상황이었었냐? 영양실조 걸렸는데, 박원순 시장, 그 이후에 모든 시장들이 영양실조 걸린 강북에다가 뭘 강요한 줄 아세요? 다이어트 하라 그래. 아하, 참. 예? 영양실조 걸린 강북에 다이어트 하라 그래요. 그 용적률 150%밖에 안 줘. 강남 250 줘. 땅값이 개판이 되는 거야, 그냥. 정책이 못해도 더럽게 못했어. 그래서 두 번째가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강남은 이게 보조성의 원리라고, 이게 그 크리스찬의 기본 원리입니다. 예. 보조성의 원리. 잘하는 쪽은 그냥 놔둬도 잘한다.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99마리의 제기를 찾아가는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케어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은 누구냐면 강북이에요. 저개발되어 있고 도로 없고 주차장 없는 이 강남에는 보조를 해야 한다. 2000년대 크리스찬 원리입니다, 이게. 강남이 강북 때문에 꿀 빨아쳐진 거지, 사실은. 아, 정확하게 하시네. 70년대에 강남 개발할 때요. 강남으로 이전하는 기업들 다 특혜줬어요. 그 특혜 돈을 어디서 파서 줍니까? 그 돈 어디서 왔죠? 강북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강남 개발했어요. 네. 이제는 강북 주민들에게 돌려줄 때가 됐잖아요. 이래서 강북 전성시대, 강북에 서울시에 돈을 투입한 공영 개발을 해주겠다. 그럼 공약 딱 나오잖아요. 세 번째 공약. 헌집 따오 새 집 줄게. 심플하잖아요. 강북 전성시대 어떻게 용적률 부동산 계급제 다 풀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은 어떻게 하죠? 화장실이 아직도 푸세식인데요. 서울에 푸세식 있는 거 아세요? 그래요? 서울에 푸세식이 강북, 금천, 영등포 이런 데 질비해요. 그렇습니까? 왜? 하수 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닥다닥 집들이 붙어 있어갖고 이런 거 어떻게 고칠 겁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개발하려면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데 국가 예산, 서울시 예산 투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서울시를 이렇게 세금 내면서 지탱해온 여러분들의 공로에 감사하다. 그 공로를 이제 서울시의 예산으로 보상을 하마. 공공개발. 이런 분이 서울시장에 민주당 후보도 못 되는 상황이. 그래서 서울시는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철학이 필요합니다. 인간 중심의 철학을 이해하면요, 서울시를 어떻게 개발할지 보이는 거예요. 아파트 뭐 만채, 2만 채 더 누차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땅이 있는 땅을 공공이 개발하면서 서울시가 그 땅에 집의 일정 부분을 기부채나 받아서 그 집을 세입자들하고 2030 세대한테 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뭐 디테일한 조건이 몇 개가 있겠죠. 그 디테일한 조건을 물어보면 오세훈이가 그 따지면서 물어볼 거예요. 예? 그럼 오세훈 시장은 왜, 시장은 전체 매니저인데 그런 거 잘하는 거 보니까 내가 시장 되면 특별 채용으로 서울시 주택국장으로 채용하겠습니다 이래야죠. 예? 좀 다른 얘기인데, 예. 정치인들을 보면은 예. 어떤 정치인이 크냐면요,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적 매력 있는 사람. 사람이, 이재명 후보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매력적이죠. 살아온 스토리에 빠지면은 그 사람 매력에 빠져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게 만드는 그 팬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려운 때일수록 스토리를 만드는 선거를 기획해야 되는데, 스토리 없이 당원이나 당심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여론조사 잘 나오면 이 사람 꼽아. 선거 전략 중에 가장 하수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가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네. 거예요. 스토리가 없으면 가면서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언론이 기울어졌다고 해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보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눈덩이처럼 불어나. 근데 그 인간적인 매력이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뻔해 보이는 사람은 좋은 선거를 할 수가 없다. 대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능력 있고 뛰어나서 당선된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니까 당선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럼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고마워해야죠. 네. 이런 지점에서는 네. 다른 걸 다 떠나서 음. 의원님 같은 경우는 경선에서 떨어지더라도 내가 열심히 돕겠다는 사람이니까 음. 뭔가 경선을 하는 분위기 쪽으로 예. 민주당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이제 뭐 전략 공천에서 마치 이제 그냥 진짜로 전략 공천이나 우리가 예. 이미지가 당에서 그냥 후보 하나 낙점하겠다로 들렸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황했지만 여기에 맞서는 또 그 우리 전략통께서 현역 배제라는 논리를 또 들고 나오시는 정말 천재야 정말. 아니 여기서 제가 당원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그랬을 거야 아마. 나라 정봉주 해야지 제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 공개했잖아요. 예. 그리고 문자가 어제까지 3,700개였다 지금 4,800개, 4,300개가 됐어요. 이렇게 당원들의 열성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있습니까? 전대미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선거 전략도 나왔잖아요. 3노 전략. 여기서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하도 많이 얘기해갖고 첫 번째가 노 오피스, 사무실 필요 없다. 어차피 집 뺏긴 민주당 당원들은 노마드 유목민이다. 예. 노 오피스, 노머니, 돈 없이 선거한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써서 하세요. 민주당 당원분들. 세 번째 노마드 유목민 아닙니까? 이 유목민을 책임지는 족장이 되겠다. 봉족장. 예? 그리고 25개 그 구청 구에서 사무실 그 카페 하나 찍었고 그날 거기가 사무실이에요. 거기서 모여갖고 다시 여기서 지난주에 얘기했어. 다시 만난 세계 부르고 촛불 하나 부르고 아모르 파티를 정봉주 파티로 바꿔갖고 쫙 부르고 흩어지는 거예요. 각자 선거운동 해라. 그리고 유튜브로 방송하고. 그럼 날마다 어쨌든 신이 나지 않습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댓글창에 복며들다 이런 표현이 맞춰져 올라오네요. 복며들다. 요즘에 유행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 복며들다. 저한테 사람들이 빠지면 뭐 푸며들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거죠. 복며들고 있다. 복며들다. 복묘가 그 무덤에 이렇게 봉분할 때 복묘라 그러잖아요. 여기까지요. 아니요. 웃음기 없으신다며. 아니요. 그게 아니라 누구는 몇 년 안에 무덤으로 갈 것 같아. 네. 그 누구는 누군지 모르겠어. 네. 우리가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무덤으로 보내자. 새날의 방송 방침이 있었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대적으로 다 우리 편이야. 예. 그러면 그 중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약자를 편들어요. 근데 그 약자가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돼.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약자가 강자랑 싸워서 졌다 그래서 또 그 강자를 미워하지도 않아. 그럼요.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그 어떤 흐름이 또는 결이 아주 똑같은 분이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장 나오는 이유가 꼭 내가 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민주당이 되게끔 후보가 되든 도움을 주든 하겠다라는 그 자세 때문에 제가 주도적으로 뛰면 이길 것 같다라고 하는 논리도 되어 있고 흐름도 되어 있고 확신도 있고 삼위일체 아니에요? 우주의 삼위일체론.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속으로 저 새끼들 사기꾼 같다 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정봉주가 바람 일으키면은 옳다구나. 저 사람들 생각이 맞았네. 아니 여기서 보는 사람들이 푸른 나무님하고 정봉주하고 둘이 약파나? 그래 보일 거예요. 약장사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세상에 가장 확실한 선동가가 약장사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찔려가지고 댓글창에 어떻게 알았지? 우린 다 알고 있지. 사람들 막 심리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오세훈하고 딱 앉으면 제가 오세훈 공격할 필요 없어요. 오세훈을 복며들다 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후보군 중에서 정봉주가 없다고 생각해봐. 솔직히 무슨 바람이 봅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해봐서 1위가 나왔다는 그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낙연 아니에요. 그 1위가 나왔다는 분이 그냥 전략 공천이 되면 무슨 스토리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는 정봉주를 후보로 쓰든 매기로 쓰든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이 활용할 방법은 경선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정봉주 없다 이랬잖아요. 이게 제가 변형간에 우리가 일본 문화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각인시켰냐면 일본 말에 일본어 좀 하시나요? 저 일본어 부전공이죠. 아 그래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쿠라다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구라다는 거짓말 아니에요, 구라. 아니 쿠로다나인가 쿠로다나인지 그게 뭐냐면 백제를 일본어로 쓰면 쿠로다나이라 그래요. 그럼 쿠로다나이라고 하면 별 볼 일 없다, 재미없어진다 이런 뜻인데 예. 일본에서 백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어지고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음. 한자 백제를 일본어로 쓰면 쿠로다나이일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비하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백제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백제가 없으면 일본에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재미도 없다는 거예요. 일본의 역사가 없었지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백제 나이, 그 쿠로다 나이 하게 되면 백제가 없으면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희망이 없는 거야 일본이. 마찬가지로 이번 정치의 선거 경선에 봉주 나이. 봉주가 없으니 무슨 재미가 있을까? 소데스네. 헌터니. 자, 민주당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는데 검찰 선진화법하고 예. 지금 경선이 겸 이상하게 맞물리면서 벽이 맞물렸어요. 지금 어쨌든 민주당은 지방선거 경선보다 선진화법 통과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1위죠. 알겠습니다. 예. 역시 1위. 예. 내가 좋아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의원님을. 그래서 사실 이런 거거든요. 뭐 선거 좀 나와보려고 하면 막 저 강서에 나가려고 했더니 또 뭐 하고 다 컷오프야 나는. 이상하게 잘 안 돼. 2018년은요 복당도 안 시켜줘. 아니 BBK 때문에 쫓겨난 사람 왜 복당을 안 시켜? 난 그 지점 다시 한번 짧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민주당이 망했던 지름길 중에 하나였어요. 의리 하나도 없어. 나라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한 명 사면했었잖아요. 예. 의원님을. 그럼 민주당이 그 사람이 한 10년 그 썩었던 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왜 그게 안 되냐고. 민주당이 할 안 하니까 내가 하잖아요 지금. 예, 할 얘기 뭐 많은데 뭐 어쨌든 그래서 저는 푸른나무하고 새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진짜 감사의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 새날 지지자들 중에 그 우리 권리당원들이 펌핑해갖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운명적 그 몰려감을 예. 밀려가는 거거든요. 운명적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의원님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서. 예,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그 광역 후보들 중에 여러분들 이름 기억하는 분 누구 있어요? 또 당원들이 나와라 정봉주 이름 대면서 나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런 게. 그 고맙기 때문에 저는 이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봉주는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이 혹시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 생각이 민주당 지방선거를 지게 할 수도 있다.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그럼요. 한판 붙어보자. 다시 한번 그 이야기 했잖아요. 누가 되건 열심히 밀자. 다만 경선을 아예 없게 만들면 민주당 100% 진다. 그럼요. 그런 결론 내리고 싶어요. 자, 정봉주도 아주 훌륭한 후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생각만 버리면 정봉주 안 될 거라는 생각만 버리면. 그래서 지금 그 비대위원들의 저렇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민주당 그 게시판에 권리당원 게시판에 가서 서울시장 나라 정봉주 열자만 딱 정리해 적어주세요. 그게 독립운동입니다. 지금은. 자, 여러분 권리당원 게시판 가셔가지고 나와라 정봉주. 서울시장 나라 정봉주.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비대위원들이 그거 무시 못하거든요. 자, 민주당에 혹시 비대위나 그 지도부 계신 분들 계시면은 선거를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재밌게. 정봉주도 갖다 쓰고. 그러면 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여론조사 했다는 분들도 갖다 쓰고. 그럼요. 다만 그런 분들은 경선에 불리할까 안 나오니까. 근데 그런 분들 갖다가 어디다 쓰냐고. 아니 권유해서 나온 사람들 가산점 10% 주는 거 저 찬성해요. 네. 가산점도 막 주세요. 그런 분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정말 신박한 정봉주만의 분석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좋은 결과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 살아있는 육체를 갖고 오늘 하루 또 식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 여유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예. 오늘 태어난 저는 그 너무나 감사한 하루죠. 잠깐만요. 예.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 노래를 잘하시나 보네. 휘파람 잘 부는 거 보니까. 자,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